네, 비욘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월 넷째 주 토요일 날 저녁 8시에 찾아뵙는 꿀잠 이야기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벌써 19번째 방송이네요. 저는 강동 경희대병원 신경과에 있는 신원철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뭘 할까 하다가요. 요즘에 살이 찌는 분들 참 많으시죠. 앞에 방송이 잠깐 보니까 위고비 마혼자로 얘기가 나오는 걸로 봐서는 비만에 대한 내용들에 좀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오늘 내용은 뭐 비만 꼭은 아닌데 우리가 먹는 음식이 우리의 혈당에 어떤 음식을 통해서 혈당이 높아지겠죠? 그 혈당이 우리의 수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 제목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내 잠을 깨운다. 뭐 꼭 당뇨가 있어서 약을 드시는 분도 문제가 되지만 당뇨가 없다 하더라도 혈액 검사해 보면 약간 혈당이 높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오늘 방송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먹는 음식이 혈당을 높이고 그것이 에너지 대사로 사용되겠죠. 하지만 그를 통해서 과도한 혈당이 올라가거나 또는 혈당이 너무 낮아지게 되면 우리의 수면이 방해를 받습니다. 또 여러분들 중간에 깨는 새벽에 한 2-3시에 깨는 분들도 있는데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중에 오늘 말씀드린 혈당도 그중에 한 가지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좀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충분히 잤다고 생각했는데 아침에 두드려 맞은 듯이 피곤하신가요? 잠을 제대로 못 잔 날 유독 단 음식, 믹스 커피, 달콤한 빵을 먹으면 기분이 좋고요. 그런 단 음식을 먹고 싶지는 않습니까? 사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의 의지나 습관의 문제라기보다는 잠을 적게 자거나 수면의 질이 낮아지게 됨으로써 그 수면의 부족이 혈당 조절 시스템을 망가뜨려 놨기 때문에 당을 더 찾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살도 찌게 되고 또 당이 높아지게 됨으로써 인슐린의 분비가 증가되는데 그것이 다시 당뇨를 일으키는 이 악순환의 고리가 연결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내용은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5개의 카테고리로 나눴고요. 하나씩 한번 찾아보면서 맨 마지막에는 이러한 우리의 잠을 잘 자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드시는 음식, 혈당 관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수면 가이드의 내용으로 마무리를 짓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혈당이 수면을 방해한다. 보이지 않는 수면 도둑, 혈당 롤러코스터. 예. 여러분들 뭐 이거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계신가요? 하나씩 볼까요? 네. 아유, 지금 거꾸로 들어가네요. 네. 우선 요 3가지 슬라이드 내용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녁에 과식을 했다. 뭐 탄수화물을 많이 드셨다. 기름진 걸 많이 드셨다. 뭐 아이스크림을 드셨다. 뭐 치킨을 드셨다. 이렇게 될 수 있겠죠. 뭐 탄수화물을 빵을 드셨다. 이렇게 되면 과식을 하게 되면 이 몸에 음식이 이제 소화가 되면서 혈당을 높이게 됩니다. 우리 몸의 혈당은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음식을 통해서 올라간 혈당은 근육과 간에 글리코겐이라는 단위로 저장되게 됩니다.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몸을 쓰고 뇌를 쓰면서 이 저장된 글리코겐이 분해가 돼서 그것이 에너지로 사용되게 되겠죠. 저장 창고에 이제 음식을 먹으면 저장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장된 글리코겐이 다시 포도당으로 변화되는 것을 신재생, 글루코스 혈당이 신재생된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뭐 하연님 또 질문 주셨는데 혈당 스파이크가 잠을 깨우는 것도 있지만 잠이 혈당 스파이크에 다 연결돼 있습니다. 그런 인슐린 그렇게 되면 우리 몸에 저장되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이렇게 먹어서 소화되고 포도당으로 변했던 당분이 몸에 저장될 때 바로 인슐린이 필요합니다. 인슐린은 몸의 세포라 간과 그 근육으로 포도당을 저장시키는 물질이죠. 그러니까 당이 높아지면 혈액이 높아지면 인슐린이 나와서 빨리 저장하게 됩니다. 인슐린이 나오게 되면 문제는 인슐린이 나오게 되면 그와 맞물려서 교감신경이 항진돼요. 그러니까 혈압이 높아지고요. 맥박이 빨라지고요. 체온이 높아지고요. 각성도 높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교감신경은 뭐죠? 우리 몸을 흥분시키는 호르몬이지만
이것은 뇌를 각성시키는 신경 물질이기도 하고 호르몬이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코티졸, 아드레날린입니다. 즉 음식을 먹게 되면 그것을 저장시켜서 인슐린이 분비되고 인슐린은 다시 교감신경을 항진시키는 자극으로 작동돼서 맥박도 빨라지고 체온도 높아지게 되지만 뇌의 각성도도 높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단 거를 먹게 되면 인슐린의 분비와 교감신경의 항진을 위해서 잠들기가 좀 어렵고 또는 뭐 낮에 피곤하고 또 포만감으로 잠은 들 수 있지만 잠들어도 깊은 잠을 잘 못 자요. 우리가 걱정 있고 불안할 때 잠들기도 어렵고 중간에 깨고 깊은 잠에 적응 원리가 걱정이 없다 하더라도 이 당분이 높았을 때 나타납니다. 즉 혈당이 확 높아진 거죠. 예.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혈당이 높으니까 인슐린이 나오고 다시 교감신경이 항진되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이러한 결과로 인해서 이제 잠이 들었어요. 인슐린도 나오고요. 교감신경도 항진되면서 그러니까 들기도 어렵고 깊은 잠 못 자요. 그러면 잠자는 동안에 여전히 혈당이 내가 적당히 먹어서 잘 때까지 3시간 안에 혈당이 안정화되는 상황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너무 많이 먹었습니다. 많이 먹으면 잠자는 3시간 그 잠들기까지의 이걸 다 처리를 못 해요. 몸에 혈액이 여전히 많아요. 그러면 인슐린이 밤새도록 나옵니다. 얘를 떨어뜨리겠어요. 그러다 보면 혈당을 갑자기 낮추게 되는 꼴이 되니까 이럴 때는 저혈당이 오게 됩니다. 이게 포도당 스파이크하고 똑같잖아요. 여러분 낮에 뭐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우리가 혈당이 높아지게 되고 인슐린이 나와서 갑자기 혈당을 떨어뜨리게 되니까 먹을 때는 좋았는데 먹고 나서 한두 시간 지나면 기운 없고 무기력하고 졸리고 이게 포도당 스파이크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하얀 누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저녁에 먹게 되면 이것이 과식을 하게 되면 처음에 올라가게 되고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슐린이 분비되면서 떨어지는데 처음에 먹고 자기 전까지 혈당이 높고 잠든 후에는 혈당이 갑자기 떨어지는 저혈당으로 빠지게 됩니다. 이게 포도당 스파이크인데 잘 때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서 새벽까지 가게 돼요. 그러면 다시 코티졸, 아드레날린이 급분비가 됩니다. 그러면 새벽에 혈당이 낮아지는 저혈당이 될 때는 새벽에 우리가 깨게 되겠죠. 이때 코티졸이 분비되니까요. 여기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코티졸과 아드레날린은 보통은 잠들고 3시간 후에 분비가 시작됩니다. 잘 때는 굉장히 낮다가요. 분비가 시작돼 쭉 올라갈 때 이 저혈당이 오게 되면 코티졸이 조금씩 분비돼서 시작이 아니라 저혈당이 되니까 몸의 에너지를 높이기 위해서 코티졸과 스트레스를 분비하게 되니까 이것이 또 뇌를 깨우는 문제가 됩니다. 즉 정리하면 음식을 저녁에 너무 과도하게 당 성분,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자는 데까지 혈당이 계속 높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슐린이 분비돼서 코티졸이 또 분비되고 자는 동안 잠들 때까지 혈당이 떨어지지 않을 정도의 과식을 하게 되면 이것이 새벽까지 인슐린이 나와서 더 떨어뜨려서 새벽에 저혈당 오는데 또 다른 2차 코티졸이 또 분비가 돼서 새벽에 깨는 원인이 됩니다. 건강하신 분들, 인슐린이 잘 나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이 효과가 크진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뇨가 있는 분들은 이미 인슐린이 그 기능을 잘 못하는 분들이에요. 혈당이 높은데 인슐린이 나와도 이걸 떨어뜨리지 못하니까 이것에 대한 자극 때문에 코티졸이 또 분비되고 새벽에도 혈당이 계속 떨어지지 않는 상태로 유지가 되면서 또 코티졸이 분비되는 상황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높고 낮은 즉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 포도당이 쭉 올라갔다가 한 2-3시간 정도 되면 안정을 찾아요. 그래서 식후 2시간 혈당을 재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2시간 후에는 식사 후에 2시간 후에는 150 이하로 떨어지고 그때부터는 좀 안정된 수치를 쭉 유지하게 되는 건데 2시간이 마지노선인 거죠. 그런데 그 당뇨가 있어서 인슐린이 기능을 못하면 2시간이 아니라 4시간이 지나도 혈당이 안 떨어져 있고 또 너무 과식을 하게 되면 역시 건강한 분들도 2시간 후가 아니라 3시간, 4시간 후에 혈당이 떨어지지 않는 상황이 되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슐린이 또 분비되고 뒤따라서 코티졸이 분비된 이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는 혈당이 높게 되면 우리 뇌가
좀 과민하게 반응해요. 왜냐하면 뇌는 에너지를 쓰는 것이 포도당밖에 사용하는 게 분해해서 ATP라고 하는 에너지를 분해해서 에너지를 쓰게 되는데 뇌는 오로지 포도당만 사용합니다. 그런데 혈당이 너무 높게 되면 이 에너지를 사용하는 뇌가 좀 각성이 잘 돼요. 그래서 여기 세 번째 나온 대로 깊은 수면이 없게 되고 렘 수면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면서 꿈만 꾸게 됩니다. 깊은 수면이 우리가 자고 나면 개운한 건데 이 잠이 없으니까 자고 나도 피곤하고요. 렘 수면이 많아지니까 꿈만 꾸는, 즉 잠을 잘 못 잤을 때 자도 피곤하고 자고 나면 꿈에 시달린 문제가 이 혈당의 변화 때문에 생깁니다. 혈당이 오르고 내리는 이 폭이 넓어지게 되는 원인이 되면 지금 말씀드렸던 문제들이 생기고 들기도 어렵고 중간에 깨고 깊은 잠 못 자고 꿈꾸는 잠이 생긴다. 당뇨 환자들은 저녁에 그 인슐린이 더 기능을 못하니까 음식을 더 제한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뇨가 없거나 내당냉인 분들은 음식을 저녁에는 최소한으로만 드시는 것들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자다가 깨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새벽에 많이 깨는데요. 이걸 소모기 현상, 영어로 이제 소모기 현상이라고 하는데 특히 이거는 이제 당뇨병 환자들이 인슐린이나 당뇨약을 복용하는 환자들에게 있어서 이 음식을 먹고 나면 이 약이 우리가 인슐린은 대개는 건강하신 분들은 이제 음식을 소화시키고 또 혈당을 떨어뜨리는 정도까지만 혈당이 떨어지면 더 이상 분비가 안 되는데 우리가 외부적으로 투입하는 인슐린이나 혈당약들은 음식에 혈액의 혈당이 떨어지는 것과 상관없이 약효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속되잖아요. 약효가 좀 오래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새벽에 더 혈당이 떨어지게 돼서 새벽에 식은땀, 신개항진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즉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이 약의 효과에 혈당이 떨어지게 되고 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몸의 에너지인 포도당이 저장되는 글리코겐이 또 분해가 돼서 다시 혈당이 또 올라가는, 즉 당뇨병 약을 먹고서 혈당이 너무 과하게 떨어지고 반동 현상으로 다시 올라가는 혈당의 낮아지고 높아지는 변화가 음식과 상관없이 나타나는 현상. 그래서 이런 분들은 혈당이 낮아지면 코티졸 분비하고 혈당이 높아지면 뇌가 각성이 되는 문제로 새벽에 깨고 식은땀 나고 신개항진이 나오고 저혈당 현상이 나타나는 현상을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 새벽에 아침에 재보면 혈당이 쫙 높아져 있어요. 자기 깨기 전에는 떨어져 있다가 다시 올라가는 문제가 생깁니다. 또 새벽 현상이라고 해서 아침에 새벽에 한 자고 3시간, 4시간 후에 코티졸이 정상적으로 분비가 되는데요. 지금 말한 대로 소모기 현상이 혈당이 떨어져서 올라갈 때 코티졸까지 분비가 되는 정상적인 분비가 자극이 되니까 혈당은 더 올라가는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당뇨가 있는 분들은 특히 더 해야 될 거고 당뇨가 없더라도 저녁에 탄수화물이나 과식, 단 음식이라면 과일도 포함됩니다. 과일은 정말 많이 답니다. 과일, 탄수화물, 정제 탄수화물 또 이런 것들이 혈당을 높게 만들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슐린이 분비가 돼서 새벽에 떨어지거나 당뇨약을 복용하는 분들은 당뇨약에 의해서 더 떨어지게 되고 떨어진 거에 반응해서 코티졸이 분비가 돼서 새벽에 깨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새벽에 2-3시간 후에 깨시는 분들의 경우는 저녁에 너무 단 음식이나 탄수화물을 많이 드시지는 않는 건가라는 걸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대도 있습니다. 잠을 못 자면 혈당이 변화가 되고 앞서 말씀드린 내용처럼 혈당이 높아지고 낮아지는 문제로 인해서 뇌가 또 깨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밤을 샌다고 하게 되면 25% 정도 인슐린의 저항성이 생긴다고 그래요. 저항성이라는 거는 인슐린은 혈당을 몸의 혈액에서 저장시키는 기능인데 저항성이 있다는 건 인슐린이 나와도 25%를 저장 못 시킨다. 4분의 3밖에 일을 못 한다는 얘기잖아요. 이 각각을 보게 되면 먼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잠을 못 자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 몸이 잘 때는 깊은 잠을 우리가 잠잘 때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정심때 이후로 뚝뚝뚝 떨어지다가 잘 때 되면 멜라토닌이 나올 시점에 맞춰서 거의 분비가 안 되고 그 분비 안 되는 건 새벽 한 3시까지 유지가 되다가 새벽 3시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잠을 못 자게 되면
몸이 지친 몸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는 비상사태라고 생각을 하고 판단하고 코티졸을 잘 때도 계속 분비시켜요. 몸을 깨워대니까요. 낮에도 분비가 되고요. 이런 것들이 코티졸이 계속 분비가 되면 이 포도당 신재생에 또 문제가 돼요. 포도당을 높이는 호르몬이 바로 코티졸입니다. 잠을 못 자게 되면 염증 물질이 많이 올라가요. 이게 TNF-알파, 인터루킨 6라고 하는 이런 물질들은 염증을 일으켜서 인슐린의 기능을 또 떨어뜨리는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예, 교감신경 문제도 잠을 못 자면 우리가 잘 때는 코티졸 떨어져야 되는데 잘 때도 자기 전부터 계속 올라가 있고 떨어지지 않는 문제가 생기게 돼서 인슐린 저항성을 만들게 됩니다. 우리가 잠자게 되면 깊은 잠을 자는 동안에 잠들고 한 2시간 후에 그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돼서 이 성장 호르몬은 근육을 강화시키고 근육의 피로를 빨리 회복시키고 뇌의 깊은 잠을 유도하는 호르몬인데 깊은 잠을 못 자게 되면 성장 호르몬이 안 나오니까 깊은 잠이 적게 되고 근육의 포도당 흡수율을 떨어뜨려서 혈당이 저장이 안 되니까 혈액이 계속 높아지게 됨으로써 그 또 코티졸이라든지 스트레스 호르몬들이 분비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을 못 자면 수면이 부족이 되면 또 하나의 원인이 또 하나가 문제가 있습니다. 앞에는 제가 주로 스트레스 호르몬에 대한 내용, 염증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고 성장 호르몬을 말씀드렸지만 잠을 못 자게 되면 식욕을 억제하는 식욕 억제 호르몬의 렙틴이 적게 분비가 됩니다. 렙틴은 여러분들 몸에 있는 지방에서 분비가 돼요. 언제 분비되냐면 여러분들이 깊은 잠을 잘 때 거의 80%가 지방에서 쭉쭉 빠져 만들어서 생성됩니다. 얘가 하루를 살면서 우리가 먹어도 좀 음식을 먹어도 금방 배부르게 하고요. 뭔가 단 거를 땡기지 않게 하고 내가 만족하고 포만하다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깊은 잠을 적게 자게 되거나 잠이 짧게 되면 이 렙틴, 포만 호르몬에 분비되는 시간이 준 거니까 얘가 적게 되니까 포만감이 좀 적어지겠죠. 반대로 이것이 적어지게 되면 그렐린이라고 하는 식욕 촉진 호르몬이 또 올라가게 됩니다. 식욕을 억제하는 건 떨어지고 식욕을 촉진하는 건 올라가게 되니까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이 정말 음식을 많이 먹었는데도 돌았으면 또 먹고 싶고 맛있는 거 보면 후식도 먹고 싶고 단 것도 먹고 싶고 그걸 우리가 가짜 배고픔이라고 합니다. 실제 에너지는 충분히 채워졌는데 머리에서 그렐린의 작동, 렙틴의 기능 저하로 인해서 뭔가 계속 먹고 식욕을 촉진시키는 호르몬이 작동되기 때문에 그걸 배가 고픈 것처럼 가짜로 느끼게 돼서 뭔가 칼로리를 높일 수 있는 음식을 찾게 되게 되고 이러한 이유로 혈당이 높게 되고 낮에도 높지만 밤에도 높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혈당이 높아지고 새벽에 낮아지는 문제가 변동폭이 생기게 되면서 다시 수면이 방해가 돼서 수면 부족은 다시 이런 과정을 겪게 되겠죠. 그래서 수면 부족은 비만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살을 빼고 싶으실까요? 위고비와 마운자를 맡고 계십니까? 잠을 잘 자는 것부터 그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에서 수면 무호흡증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반 성인의 경우에는 수면 무호흡증은 전체 성인의 10명, 100명 중에 10명에서 15명밖에 안 되는데요. 당뇨병 환자는 50에서 70%입니다. 나는 당뇨약을 먹고 있지만 난 코 안 골아 이러지만 그건 본인이 몰라요. 코 고는 사람은 본인이 모르는 거죠. 수면 무호흡증도 본인도 모릅니다.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가족들한테. 근데 그것도 좀 어려운 게 각방을 다들 쓰시니까 모릅니다. 왜냐하면 당뇨 환자들이 비만이 많잖아요. 당뇨가 오래되게 되면 당뇨합병증으로 신경 기능이 떨어지는데 혀의 탄력을 높이는 신경 기능도 떨어지게 되니까 깨어있을 때는 혀가 앞으로 나와 있지만 잘 때는 혀가 축축 늘어져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당뇨의 원인이 비만의 원인이고 또 비만의 원인이 수면 무호흡증의 원인이 되는 거기 때문에 수면 무호흡증 환자들은 당뇨 환자가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본인이 잘 몰라요. 수면 무호흡증이 반복되면 산소가 부족하고 이렇게 되면 스트레스 호르몬 코티졸이 분비가 돼서 야간에 혈당이 높아지게 되고 인슐린의 저항성을 떨어뜨리는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이 또 나오게 돼서 다시 수면이 망가지는 일이 반복되면서 당뇨도 나빠지고 수면 무호흡증도 나빠지게 됩니다. 혹시 평소에 코를 많이 곤다는 말씀을 들으십니까? 주변에서 가족들이 숨 막힌다라는 얘기를 한 번이라도 들었습니까? 혹시 자다가 숨이 막 깨어났는데 약간 호흡이 답답함으로 깨어났습니까? 이렇다면 100% 그분은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겁니다. 아침에 자고 나는데 개운치 않고 오전 내내 머리가 띵합니까? 내가 잠은 어느 정도 잤는데 낮에 계속 피곤하고 집중력이 떨어지나요? 자다가 한 번 이상 소변 때문에 깨십니까? 이런 경우는 수면 무호흡증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네 가지 조건을 다 갖추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만 있다 하더라도 수면 무호흡증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수면 무호흡증만 치료하더라도요, 당화혈색소라는 당뇨 지표가 떨어지게 되고요. 제 경험이나 해외 논문에도 당뇨가 있는 수면 무호흡증 환자들의 경우에 양압기나 여러 가지 치료를 통해서 한 6개월만 치료하게 되면 당뇨약 한 개를 끊습니다. 당뇨약을 드시는데 혈당이 조절되지 않습니까? 혹시 수면 무호흡증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혈압약을 먹는데 혈압이 잘 안 떨어지는 경우도 수면 무호흡증을 체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이어트 얘기를 많이 하는데 바로 수면이 가장 효과적인 다이어트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잠만 푹 자도 인슐린의 저항성이 25%가 떨어지는 게 회복이 되니까 인슐린의 감수성이 25% 회복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하룻밤 새거나 또는 일주일 중에 한 5일에서 7일 정도 잠을 2시간 이상 못 자게 되면 당뇨 전 단계가 됩니다. 일주일만 잠을 적게 자대요. 그리고 수면 무호흡증을 당뇨 있는 분들이 치료하게 되면 혈당약을 줄이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위급이나 마운자르는 돈을 몇십만 원씩 내서 사용하겠지만 여러분들 조금의 노력으로 잠만 잘 잘 수 있다면 돈 없이 비만도 치료하고 혈압, 당뇨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첫 번째는 이제 식사, 운동에 대한 내용입니다. 잠자기 3시간 전부터는 저녁 식사를 마치십시오. 한 3시간 정도가 돼야지 우리가 저녁에 먹은 음식이 완전히 소화가 된다고 하고요. 소화가 다 돼야지 그 소화가 된 뒤에 혈당이 떨어지잖아요. 소화가 안 되면 계속 혈당을 높이는 게 배에 남아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3시간 전에 식사를 끝내셔야지 혈당이 내가 잘 때는 좀 낮은 상태로 안정 상태로 유지가 됩니다. 저녁 식사는 단순 탄수화물은 줄여야 되겠죠. 흰쌀밥, 빵, 면은 저녁에 좀 적게 드시기 바랍니다. 대신 단백질, 채소, 건강한 지방, 요즘에 올리브 오일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저녁 식사 구성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3시간 전에 식사를 마쳐라. 혈당을 높이지 않는 걸 드셔라. 그리고 만약에 혹시 야식을 드신다면 아몬드, 호두, 견과류죠. 그다음에 우유, 바나나는 당분이 높으니까 한 반 개 정도, 키위 반 개 정도 이런 거를 믹서기에 우유에다가 견과류 갈아서 반잔 정도 드십시오. 이러면 얘네들한테는 당분이 별로 없고요. 대신에 우리가 멜라토닌을 만드는 트립토판이나 멜라토닌 자체가 많기 때문에 혈당도 자는 동안 높지 않고 멜라토닌 효과로 인해서 잠도 잘 잘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저녁에 조금 더 당분을 많이 드셨다면 잠깐 나가서 한 30분 정도 산책하십시오. 그냥 여러분들의 몸에서 나오는 인슐린이 혈당을 떨어뜨리는 노력 이외에 걷고 움직임으로써 에너지를 좀 더 써주면 혈당이 또 빨리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식사 말고요. 습관을 좀 환경을 바꾸는 것도 좋습니다. 아침 시간, 자고 깨는 시간 중에 기상 시간을 고정하십시오. 반드시 기상 시간을 고정하시고 내가 늦게 자더라도 아침에 내가 일어나는 시간은 7시나 6시로 정했으면 무조건 일어나시고 일어나서 눈만 뜨지 말고요. 거실로 나가고 밖에 나가서 햇빛 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침실에 이제 점차 날씨가 더워지고 있는데요.
방 안의 온도는 낮을수록 좋습니다. 낮을수록 체온이 낮아야지 방의 온도가 낮아야지 체온도 빨리 떨어지게 되는데 이 체온이 낮을 때 멜라토닌이 잘 분비가 되고요. 성장 호르몬이 더 잘 분비되고 인슐린의 기능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7번째는 이제 자기 전에 1시간 전부터 핸드폰 안 봐야 되겠죠. 제가 이걸 꿀잠 루틴이라고 말씀드리는데 핸드폰 보지 마십시오. 그래도 내가 계속 피곤하거나 또 음식을 조절을 못하면 병원에 가셔서 당화혈색소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매달 나와서 비욘드에서 말씀드리는 좋은 수면 습관을 유지하는 내용들을 항상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하루에 한 가지씩 지켜나가는 수면의 질을 높이는 과정은 여러분들의 혈당을 안정시키는 인슐린의 감수성을 회복시키는 거고 그 결과로 인해서 당이 안정되고 당이 안정되게 되면 새벽에 깨거나 잠들기 어려운 거가 해결이 되고요. 이렇게 안 깨면 좋은 잠을 자게 돼서 깊은 잠을 잘 자게 되고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 잘 때는 스트레스 호르몬은 분비가 되지 않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녁 식사 3시간 전에 식사를 마치시고 탄수화물을 단백질과 채소로 교체하시기 바랍니다. 식사 후에 한 30분 산책하는 거 혈당을 높아지는 거를 막고 혈당을 안정시키는데 아주 좋습니다. 매일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시고 일어나서 30분 내에 햇빛을 쬐시는 거는 생체 리듬을 고정하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한번 다시 정리하면 혈당은 수면을 망칠 수가 있습니다. 혈당이 높은 거는 잠들기 어렵고 혈당이 새벽에 낮아진 건 새벽에 깨게 만듭니다. 수면 부족도 혈당을 높이는데요. 인슐린의 저항성을 높이고 렙틴을 떨어뜨리고 그렐린을 높이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높게 만들어서 음식을 조절할 수 없는 상태가 돼서 비만이 초래가 됩니다. 잠을 잘 자는 것이 최고의 당뇨 예방약입니다. 비싼 영양제 대신에 잠자기 1시간 전부터 핸드폰 내려놓고 실내 조명을 노란색으로 바꾸는 노력, 요것으로도 여러분들의 수면은 절반은 좋아질 겁니다. 예, 오늘 말씀을 다 드렸고요. 여러분들 이제 질문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심제이님인가요? 337하느님. 자만할 때 일부러 뭔가를 먹었는데 잘못 알고 있었는데 요것도 하나 조금 그 팁을 좀 말씀드리면요. 잠자기 전에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몇 가지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앞서 오늘 말씀드린 대로 당분이 들어있거나 탄수화물이 들어있는 거는 안 됩니다. 잠자기 전에 쿠키, 스낵 정도 한 3-4개 정도, 이거 우리가 뭔가 씹을 때 긴장이 좀 풀어진다고 하거든요. 영화 볼 때 여러분들이 뭐 팝콘을 씹는 것처럼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 혈당을 높이지 않은 정도의 한 3-4개 정도의 칩 정도는 드시는 거는 수면에 도움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수화물이 들어있는 건 안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고 주로 뭐냐면 견과류가 들어있는 땅콩, 호두 뭐 이런 것들이죠. 피스타치오, 아몬드 이런 데는 트립토판과 멜라토닌이 많이 들어서 먹으면 멜라토닌을 높여요. 그런데 이런 견과류는 지방산이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 드시면 안 돼요. 많이 드셔도 여러분들 한 주먹 절반 정도, 내가 한 움큼 잡았을 때 절반 정도만 드시면 됩니다. 호두 한두 알, 땅콩 한 10개 이내에 뭐 이 정도로 드시면 좋고요. 우유에도 당분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유에도 트립토판이 또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카제인도 들어있고요. 그러니까 우유도 반잔 약간 따뜻하게 데펴서 드시면 좋습니다. 당이 없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키위, 바나나도 도움이 됩니다. 이런 데는 마그네슘이라든지 멜라토닌, 트립토판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당이 있으신 분들은 바나나 빼고 견과류를 우유에 갈아서 한번 드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당이 없는 분들은 바나나나 늘 조금 반 개나 3분의 1 같이 넣어서 갈아서 그냥 마시면 약간 달짝지근한 마음도 들고 또 영양가도 있고 또 멜라토닌 잠을 잘 자게 하고 당분은 올라가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런 것들을 활용해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칼로리가 높게 만드는 치킨, 피자, 족발, 라면 안 됩니다. 4월님, 자다가 자꾸 깨서 새벽에 믹스커피 한 잔 먹어야 잠이 오는데 이것도 병인가요? 68세입니다. 네,
병입니다. 우선은 뭐 아실 겁니다. 믹스 커피에는 뭐가 있죠? 설탕, 크림, 카페인 이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설탕이 커피보다 더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포도당을 높여요. 그래서 병원에서 저도 진료할 때 그 당뇨 있는 분들한테 믹스 커피 못 먹게 하거든요. 설탕이 커피 양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혈당이 높게 만드니까 자는 동안에 혈당을 높아지게 되니 또 이것이 인슐린과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시켜서 깊은 잠을 못 자요. 근데 잠을 잘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약간 따뜻하게 먹으니까 따뜻한 거 마시면 나른해지죠. 두 번째, 또 이게 설탕이 들어가게 되면 조금 긴장 완화가 돼요. 우리가 스트레스 받을 때 단 걸 먹잖아요. 스트레스만 풀어지지만 문제는 그렇게 해서 또 자다가 아직 덜 잔 상태에 먹으니까 이런 문제로 잠은 드는데 깊은 잠 못 잡니다. 따라서 카페인이 안 좋은 건 이미 아실 거예요. 그래서 카페인은 오후 2시 이후에는 가능하면 드시지 마십시오. 만약에 새벽에 뭔가를 꼭 마셔야 된다면 카모마일 차, 자스민 차 이런 것들을 조금 데펴서 물처럼 조금 드시면 이 카모마일 같은 데는 우리의 긴장을 완화시키는 물질이 들어있어서 수면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뭐 국화차도 괜찮고요. 근데 여기 설탕을 넣어서는 안 됩니다. 도리어 이게 자꾸 이렇게 커피를 마시게 되고 자게 되면 이게 내가 자다가 3시에 깼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커피를 마시게 되면 그로 인해서 당이 높아지고 스트레스 호르몬 높아지는데 스트레스 호르몬이 그 시간에 나올 시간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습관이 돼요. 그냥 그 시간에 깨게 돼요. 커피 안 마셔도 그냥 그 시간에 깹니다. 이미 습관이 만들어지고 일주일 리듬이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커피로 인해서요. 그래서 절대 커피 드시지 마시고 잠자기 3시간 전에 는 단 음식 같은 거 안 드시면 좋겠습니다. 커피를 드신다면 아침에 일어나서 2시간 이후에 드시고요. 오후 2시 이전에, 이후에는 안 드시고 오후 2시 이전에, 기상해서 2시간 이후에, 그리고 오후 2시 이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 현수님 얘기를 들어볼까요? 30대 직장인입니다. 퇴근이 늦어 밤 10시쯤에 배달 음식을 먹고 바로 잘 때가 많은데 새벽 2, 3시쯤에 꼭 눈이 떠지고 그 뒤로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잠이 안 옵니다. 딱 말씀 주시는 내용이네요. 맞습니다. 이게 이제 퇴근이 아마 요즘 뭐 일이 좀 많으신가 봐요. 늦게 퇴근하시게 되면 또 스트레스도 많잖아요. 회사 가서 일도 많이 했어요. 물론 정말 배도 고팠을 겁니다. 뭐 저녁에 회사에서 뭐 6시 정도에 드셨으면 집에 오시면 4시간이 지난 시간이라서 배도 고팠을 거예요. 또 일하느라고 몸을 쓰기도 하고 뇌도 썼기 때문에 저녁에 먹었던 음식물들이 빨리 소화가 되고 뇌에 또 몸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해 줬을 겁니다. 예, 그래서 배가 고플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음식을 먹고 왔는데도 배가 안 고픈데도 먹고 싶은 생각이 들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 가짜 배고픔입니다. 이게요. 정말 배가 고픈 게 아니고요. 야식을 먹는 분들은 습관적으로 먹어요. 왜 그러냐면 정말 에너지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요. 저녁에 와서 또 스트레스 받고 막 일하게 되면 잘 때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쭉쭉 떨어져야 돼. 우리가 그래서 퇴근을 좀 한 6, 7시간 전에 하고 식사는 3시간 전에 끝내고 그리고 몸을 긴장을 쭉 풀어야지 우리가 스트레스 호르몬이 쭉쭉쭉 떨어져서 잘 때는 거의 분비 안 되거든요. 근데 9시, 10시까지 일을 하고 막 일을 하니까 에너지를 쓰게 되면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이렇게 스트레스 호르몬이 높게 되면 가짜 배고픔이 생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땡기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내 의지가 아니라 뇌에서 식욕 조절 중추 장치가 자극이 됨으로써 스트레스 호르몬 때문에 또 먹게 돼요. 그 먹게 되면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고 그것 때문에 들기도 어렵지만 피곤하니까 잠은 들 거예요. 하지만 기껏 잘 수 있는 게 3시간 정도 딱 자고 나면 이 포도당의 높고 낮은의 변동에 의해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으로 딱 깨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거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높아지니까 긴장도가 높아지는 거죠. 이럴 때 최악의 경우는 핸드폰을 열어서 핸드폰 또 보게 되면
몸에 스트레스 호르몬이 더 올라가죠. 도파민 또 올라가게 되니까 그 이후에 조금 잔다 하더라도 깊은 잠 못 자고 낮에 회사 가서 졸게 되고 업무에 집중력이 뚝뚝 떨어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저녁에 만약에 어쩔 수 없이 저녁에 와서 너무 배고프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견과류와 우유를 좀 타서 믹서기에 갈거나 아니면 바나나 이런 거 정도 가볍게 정도 드시면서 주무셔 보십시오. 그러다 보면 며칠 지나게 되면요, 그거 안 먹고도 잘 수 있어요. 배도 별로 안 고프고요. 한번, 왜냐하면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새벽에 덜 깨고 잠이 깊이가 좋아지거든요. 충분한 잠을 자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그 식욕 억제 호르몬 렙틴이 분비가 잘 되고 그렐린 분비가 적게 되고 자는 동안에 스트레스 호르몬이 적어지게 되고 인슐린이 자는 동안에 나오지 않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중간에 안 깨게 되고요. 수면의 질이 좋게 돼요. 그렇게 되면 내가 가짜 배고픔이 없어지는 거죠. 잠이 좋아지면 이러한 비만도 좋아지고 가짜 배고픔도 없앨 수 있습니다. 의기양양님 얘기 좀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요즘 들어 푹 잔 느낌으로 잘 일어나는데 막상 수면 시간 자체는 4-5시간 정도로 많지는 않은 편이라 낮에 또 졸립니다. 왜 자꾸 7시간 이상 수면이 안 되고 일찍 일어나게 되는 걸까요? 30대 후반 남자입니다. 예, 요 내용만 갖고는 생각할 게 좀 많습니다. 우선은 보통은 한 3시간, 4시간은 내가 웬만한 스트레스가 있거나 수면 습관이 나빠도 잘 수 있어요. 이것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몸의 피곤한 힘, 낮에 열심히 활동하고 움직이게 되면 우리의 피로 물질이 쌓여서 잠을 요구하게 되고요. 그것이 너무 쌓이게 되면 나는 자게 돼요. 그러니까 피곤한 사람들은 잠은 빨리 들어요. 그런데 그 피곤한 힘으로 잘 수 있는 시간이 최대 3-4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잘 수 있는 거는 피곤한 힘이 아니라 생체 리듬이 잘 때 뚝뚝뚝 떨어지고 3시간 지나면 생체 리듬이 최저점일 때 얘가 떨어져서 피곤 3시간 자고요. 나머지는 이 떨어진 힘으로 3-4시간 더 자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3-4시간 후에 깼다라는 얘기는 피곤한 힘은 없어지면 남는 게 뭐죠? 생체 리듬이 낮은 리듬이에요. 이 낮은 리듬이 밑에가 아니라 위에 올라왔다는 얘기예요. 이건 뭘까요? 첫 번째, 자기 전에 핸드폰 보는 거예요. 30분 잠자기 전에 밝은 빛에 노출되는 겁니다. 두 번째, 걱정과 불안이 많은 걸 수도 있어요. 뭔가 다음날 일과나 생각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아요. 세 번째, 자는 시간이 불규칙한 것도 원인이 됩니다. 이것은 깨는 시간도 불규칙한 것도 같은 원인입니다. 내가 일이 있을 때는 좀 늦게 자고요. 좀 편할 때는 일찍 자고. 우리가 생체 리듬은 고정돼야지 이 리듬이 일정한 패턴을 유지하거든요. 예. 네 번째, 오늘 말씀드린 저녁에 혈당이 높아지는 것도 원인이 됩니다. 다섯 번째, 낮의 문제로 카페인을 늦은 시간에 마셨을 때입니다. 여섯 번째, 낮잠을 과도하게 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30대 후반이라면 약은 아닌데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약의 문제, 신체 질병의 문제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부터 먼저 해보십시오. 요 내용들을 먼저 점검해 보시고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피곤한 힘으로 자는 건 3시간, 내 생체 리듬이 고정되고 좋은 리듬으로 나머지 4시간에서 7시간이 채워지는데 전반에 잘 잔다는 얘기는 생체 리듬이 고정되지 않았다는 얘기고 이 리듬이 낮다는 거로 제가 말씀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기상시간이 고정될 겁니다. 출근하셔야 되니까요. 그렇게 놓고 그 시간으로부터 7시간을 자기를 원하시면 7시간 전을 계산하세요. 자, 내가 6시에 일어난다면 7시간 전이니까 11시가 되겠죠. 전날 밤 11시. 그로부터 7 플러스 1 원칙인데 1시간 전인 10시부터 핸드폰, 컴퓨터, TV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 10시까지만 시컴 보십시오. 그리고 본인이 계시는 침실이나 거실을 노란색 조명으로 바꾸세요. LED 조명 끄시고요. 호텔 가면 있는 노란색 스탠드를 사다가 켜놓으십시오.
뭐 1시간이 어려우면 30분에 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재미없는 책을 보거나 복식 호흡하거나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시다 보면 잠이 조금씩 본인이 몸에서 요구하는 7시간의 수면이 채워지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네. 아크로바틱님 내용 좀 볼까요? 당뇨약을 먹기 시작한 지 반년 정도 됐는데요. 요즘 들어 자다가 새벽에 식은땀이 나면서 깨는 일이 잦습니다. 이게 약 때문에 저혈당이 와서 그런 건가요? 예,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아직 당뇨약을 드신 지가 오래되지 않았으니까 당뇨약보다는 저녁에 드셨던 음식이나 혈당이 높아지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예, 아마 당뇨약을 지금 반년밖에 안 됐으면 혈당약이 이렇게 강하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은 됩니다. 혈당약이 좀 약했을 가능성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대개 그리고 초기 당뇨 때는 뭐 메트포르민이라고 약간 하얀색 동그란 거라든지 요즘에 나오는 DPP4 계열의 약물들을 주로 쓰게 되는데 이 약들은 대개 저혈당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뇨약보다는 당뇨약도 원인이 될 수 있는데요. 그것보다는 저녁에 혹시 과식을 하거나 탄수화물이 높은 음식을 드시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은 드셨을 테니까 내일 저녁에는 좀 단 음식을 좀 줄이시고 탄수화물 줄이시고 단백질과 채소와 이런 음식으로 우선을 좀 해 보시고요. 저녁에 야식 같은 거 안 드시도록 해 보십시오. 이 당뇨약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아까 소모기 현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당뇨약을 드신다는 얘기는 인슐린에 대한 저항성이 생겼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혈당이 높아져도 혈당을 빨리 못 떨어뜨려요. 인슐린 떨어뜨리는 호르몬인데 얘가 기능이 약하니까 혈당이 조금 천천히 떨어져요. 그러면 우리가 3시간 후에 2~3시간 안에 혈당이 정상화돼서 유지가 되는데 이런 분들은 새벽에 혈당이 늦게 반응하니까 늦게 떨어지게 되면서 그것 때문에 저혈당이 오고 그로 인해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가 돼서 늦게 새벽 현상이 나타나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당뇨약이 원인일 수도 있지만 기간이 얼마 안 됐고 이제 초기 단계라고 보면 식생활의 문제도 한번 점검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슬기님 얘기를 볼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목 안쪽이 칼칼한 느낌이 들어요. 네. 그렇군요. 이런 지 2주 되었고요. 감기나 알러지는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수면 무호흡증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이유가 맞나요? 평소에 코를 좀 많이 고시나요? 네. 코를 많이 습관적으로 매일 고시고 물론 날마다 좀 강할 때도 있고 약할 때도 있겠죠. 혹시 가족 중에 그 무호흡증을 관찰했다면 코골이가 매일 골거나 무호흡증에 누구라도 한 번에 본 적이 있다면 무호흡증 때문에 이럴 수 있습니다. 무호흡증이라는 거는 잘 때 코가 아니라 혀뿌리가 뒤로 늘어져서 깨어있을 때는 혀뿌리는 안 늘어지는데요. 잠을 자게 되면 뇌가 잠으로써 혀뿌리가 아래로 중력에서 처지거든요. 우린 누워서 하니까 밑으로 처지면 기도가 일시적으로 막게 됩니다. 이 막게 되면요. 어떻게 되죠? 숨을 못 쉬잖아요. 숨을 못 쉬게 되면 우리의 산소농도 떨어지고 이산화탄소 높아지면서 뇌가 깨게 됩니다. 그게 보통 10초 이상 걸리는데 좀 심해지면 30초 1분이 넘어가게 돼요. 그게 하룻밤에 200번, 300번, 400번이 되죠. 자, 이거는 이제 합병증이에요. 뇌도 자주 깬다. 산소농도 떨어지게 되니까 깊은 잠 못 자고 산소농도 떨어지게 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가 돼서 고혈압, 당뇨, 심장병이 나온다. 이게 무호흡증, 합병증 얘기할 때 일반적인 내용인데 이거는 이제 그 다음에 몸의 반응이고요.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숨을 못 쉬면요. 입을 벌리게 되겠죠. 여기에 혀뿌리가 늘어졌어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돼요. 입을 다 벌리게 돼요. 그러면 입을 벌리게 되면 입 안에는 점액이 있고 침이 있어서 축축한데 입을 벌리게 되니까 입마름이 생기게 됩니다. 수면 중 구강 건조증, 수면 구강 건조증이라는 게 생기게 되니까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 입안이 바짝 마르거나 목이 좀 컬컬하거나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또는 자다가 기침하는 경우도 역류성 식도염이나 역류성 후두염으로 인해서 그게 위산이 누워 있으니까 이 가슴이 여기가 막히고
그러면 음압이 걸려요. 음압이 되면 누워 있으니까 또 음식을 더 많이 먹으면 위산이 식도로 역류가 되잖아요. 그게 조금 역류가 되면서 여기서 거면 그냥 조금만 역류돼서 끝나면 가슴이 좀 쓰리고 애린 정도만 났지만 누워 있으면 이게 목까지 올라와요. 식도가 위산이요. 그러면 그게 후두나 인두 쪽에 자극이 되면 또 위산이 자극이 되니까 컬컬하거나 애린 느낌, 마른 기침 같은 걸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에 같이 자는 분들이 코 많이 골아, 매일 골아, 뭐 날짜별로 심할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어 라는 내용이나 무호흡증이 있다면 이 증상은 감기나 알러지가 아니라 수면 무호흡증이 2주 전부터 좀 심해지고 있는 거 아닌가. 살이 쪘거나 술을 마시거나 피곤하거나 이러면 좀 더 악화될 수 있지 않을까요? 한번 그런 걸 관점에서 체크해 보시고 만약 이 내용이 맞다면 수면 전문의 진료를 한번 근처에 가서 받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리랑 군님, 불면증 때문에 신경과에서 수면 유도 성분의 약을 처방받아 2달째 먹고 있습니다. 약을 먹고 자면 중간에 깨지는 않아서 좋은데 이런 수면 관련 약들이 혈당 관련한 부작용이 있기도 한가요? 50대 주부입니다. 예, 직접적으로 혈당을 높이지는 않습니다. 어떤 약을 드시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수면 유도 성분이라고 하는 거 보면 일반적으로 수면 유도제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졸피뎀 성분, 스틸록스죠. 하얀색 길쭉한 거 10ml짜리 또는 요즘에 나오는 항우울제 중에 트라조돈이라고 하는 약물, 또 멀타핀이라고 하는 약물은 트라조돈은 100ml 이하, 멀타자핀은 15ml 이하에서는 히스타민을 억제하는 항히스타민 작용이 있습니다. 히스타민 수용체에 따라서는 알러지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고 또 살을 찌지 않도록 하는 효과가 있는데 살을 이제 찌지 않게 하는 효과가 있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이게 각성 물질로 작동돼요. 그러니까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하게 되면 알러지 목적으로 작동되는 항히스타민도 있지만 이 트라조돈 그다음에 멀타핀에서 나오는 약은 농도가 낮을 때 히스타민 수용체, 각성과 관련되는 부위만 끕니다. 선택적으로. 그러니까 수면 유도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 요즘에는 사이레놀이라고 해서 독세핀 성분의 것도 항우울제 약물인데 또 용량의 3ml, 6ml로 해서 그렇게 쓰기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요런 약들을 썼든지 유도제니까 벤조 약물 의존 중독이 되는 건 아니겠죠. 자, 그런데 이런 약물들이 혈당을 직접적으로 높이거나 낮추는 역할은 하진 않습니다. 다만 항히스타민 계열의 약물을 먹게 되면 살이 좀 찝니다. 히스타민이 살을 안 찌게 하는 각성도 일으키고요. 에너지를 대사율을 높여서 살을 안 찌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 히스타민을 차단하게 되면 체중이 좀 증가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트라조돈, 멀타핀, 사이레놀, 독세핀 이런 약물들이 비만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벤조 약물들도 살이 찌는데 그거는 이런 히스타민을 작동이 아니라 그 뇌를 좀 억제하니까 우리가 에너지를 적게 써요. 뇌가 우리 몸에서 쓰는 에너지의 약 30%를 뇌가 쓰거든요. 그거를 좀 꺼버리니까 에너지 소모율이 적어져서 에너지 대사가 떨어지기 때문에 살이 찌는 원인으로 수면제들은 작동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선 어떤 약인지 모르지만 약만 갖고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좋은 수면 습관, 아까 7+1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수면 습관 유지하다가 약을 빨리 끊어가는 게 그리고 본인의 힘, 본인의 능력으로 스스로 잘 자는 힘으로 자는 것이 가장 건강한 수면이고 그것들이 혈당과 비만을 관리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예랑님 얘기 좀 더 볼까요? 당화혈색소 4.7이 나오는데 식사는 7시 이후에 물 외에는 안 먹습니다. 점심 먹고 1시간 정도 유산소 운동하면서 햇빛을 보고 그래요. 잠을 잘 못 자고 있습니다. 멜라토닌 처방받아 먹어도 되는죠. 당화혈소 4.7이면 당뇨 없는 거죠. 저녁 이후에 물 외에는 거의 안 먹으니까 식사 관리 잘 하십니다. 운동도 하고요. 햇빛도 자는데 잠을 못 자요. 이런 원인을 찾아야죠. 잠을 못 자는 게 단순히 오늘 말씀드린 식사라든지 운동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스트레스 많을 때, 걱정 많을 때, 자는 시간 불규칙할 때, 해외여행 갔을 때 이런 원인이잖아요. 이런 경우는 멜라토닌은 별 도움이 되지 않을 수, 물론 정보가 적어서 모르지만 멜라토닌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도리어 낮 시간에는 되게 잘하고 계시니까 아침에 아까 말 7+1 기상시간 정하고요. 7시간 전에 자는 시간이고 그 7시간 이후에는 절대 방에 들어가면 안 되고요. 11시, 6시면 11시 전부터 1시간 전인 10시부터는 거실이나 빈방에서 노란색 조명 켜놓고 복식 호흡 스트레칭 재미없는 책 읽다가 11시에 방에 들어가라. 그리고 6시에 일어나서 햇빛 쬐라. 이거부터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멜라토닌은 항불안 효과가 있지는 않아요. 지금 뭐 그런 대로 좋은 수면 습관을 갖고 있는데도 못 잔다면 이런 경우에는 대개 불안, 걱정, 스트레스가 원인일 가능성이 좀 많거나 불규칙한 생활 습관이 원인인데 그런 경우는 멜라토닌은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예, 이렇게 해볼까요? 또 뭐가 있나요? 예, 하나만 더 해보고 요것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이런 질문이 너무 많아서요. 유승자님 내용이 하나 있어서 10시에 잠이 와서 들어가서 잠들기도 힘든데 1시간 30분이면 이게 끝이에요. 매일 피곤해서 죽겠습니다. 이러다가 새벽에 또 자다 깨다 딱 2시간 잠이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이런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꿀잠 투브에도 사실은 이 질문이 거의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자고 2-3시간 있다 깬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유승자님이 연세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10시에 졸린다고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몇 시에 일어난지는 잘 모르겠어요.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시지만 그래도 성함이나 내용으로 봐서는 질문 내용에서 좀 연세가 50대 후반 이후에 60이나 70대 분이라고 가정이 드는데요. 나이가 들면 잠이 좀 앞으로 당겨집니다. 따라서 일찍 자면 안 돼요. 자, 저녁 먹고요. 8시에 그냥 원칙만 말씀드릴게요. 8시에서 9시에 집에 있지 말고 한 바퀴 돌고 오세요. 8시, 9시에 꼭 시간 정해놓고 나가세요. 나가서 산책입니다. 운동이 아니라 돌고 오세요. 그러면은 저녁 먹은 것도 소화도 되고요. 땀난 운동하면 안 돼요. 가볍게 운동하면 내가 졸린 것들이 뒤로 밀립니다. 잠자는 시간이 뒤로 밀려요. 새벽에 깨는 게 문제니까 늦게 깨려면 늦게 자야 되거든요. 9시에 들어오세요. 그냥 할 일 없으면 공원에 앉아있다 와도 돼요. 9시에 들어오셔서 TV 보시고 핸드폰 보시고 거실에서요. 뭐 다 하셔도 됩니다. 핸드폰, TV 다 보세요. 10시까지요. 10시부터 불 끄십시오. 10시에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시고요. 노란색 조명 켜놓고요. 아직 방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거실이나 빈 방에서 노란색 조명에서 재미없는 책 보거나 복식호흡 명상하세요. 그러다가 10시 반 이후에 졸리면 들어가세요. 혹시 드시는 약이 있습니까? 혹시 병원에 처방받거나 멜라토닌이 있다면 멜라토닌은 10시에 드시고요. 처방받은 약은 10시 반에 드십시오. 약 먹었다고 들어가면 안 돼요. 복식호흡 스트레칭 계속 약 먹고도 하다가 내가 도저히 못 참겠다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 방에 들어가십시오. 대개 11시 전후로 들어가십시오. 그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날 6시에는 무조건 나오세요. 7시에 나올 거면 12시까지 견뎌야 돼요. 내가 자는 7시간 이후에는 절대 방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6시에 나오든 7시에 나오든 나와서 눈 뜨는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이 나와야 되고 나와서 잠깐 한 바퀴 돌아 나가서 햇빛 쬐십시오. 기상에서 30분 한 햇빛 쬐는 게 생체 리듬을 고정하는 겁니다. 한번 유승자님 60세라고 뒤에 적어주셨는데 그거 한번 이렇게 지금 해보시는 거 해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되고 혹시 안 되면 이 영상 끝나고 나면 댓글에 한 3일, 3, 4일 후에 어떻게 되는지 내용을 적어주세요. 그럼 제가 또 다른 댓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5월 달에 진행됐던 꿀잠 이야기 19번째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름이 돼가고 있습니다. 여름에 시원하게 방을 따뜻한 게 아니라 선선하게 만드시고 오늘 말씀드렸던 7+1 원칙과 저녁 음식 조절한 3시간 이내에는 안 드시는 원칙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더운 여름에는 우리가 잠자기 어려운 계절이거든요. 여러분의 노력이 한 번에 하나하나씩 바꿔가는 것들이 좋은 잠, 꿀잠, 숙면잠, 통잠을 만들 수 있습니다. 6월 달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